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이틀간 서울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일과 9일 강남과 서초, 송파구 일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양천구와 은평구에도 이틀간 29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양천구에는 비로 인한 피해 106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신월 7동에서는 지난 8일 밤 11시 30분쯤 주택가 도로 일부가 땅 밑으로 1.5m가량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날 저녁 시간에는 신정 3동 까치울 터널 앞 도로가 두 차례 침수되면서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이틀간 담장 붕괴 4건 등 비 피해 95건이 접수됐는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9일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시설 보수와 추가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비구름대가 충청권으로 남하하면서 서울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10일 새벽에 모두 해제됐는데요. 기상청은 오는 11일과 12일 사이 비구름대가 다시 올라오면서 수도권 지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시가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내린 비로 서울에서는 침수 피해 3,600여 건을 비롯해 사망 5명, 실종 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시설물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거주지 마련 등을 위해 자치구 피해 규모에 따라 모두 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자치구별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이 산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복구 지원단 2,200여 명과 자원봉사단체 단원 약 700명, 수도방위 사령부 군 병력 1,300여 명이 현장 복구에 투입됩니다. 네, 80년 만의 폭우로 곳곳에 생채기가 큽니다. 이번 비구름띠 금요일쯤에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는 토요일에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요.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이용재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볼 때 어떠한 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벌써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 폭우 자체도 위험하지만 산사태라든지 특대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산비탈이 뭐 한 3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런 데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씌워서 붕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배수구 같은데 낙엽이나 뭐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배수를 막아서 인근에 침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물이 몰려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이 이제 지하실이나 또는 반지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미리 그런 징후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좀 차단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저지대 같은 경우 그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또 곳곳에서는 정전과 통신 장애로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좋을까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완충해 두시고요. 식수, 랜턴 같은 거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특히 그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전원이나 가스 같은 걸 좀 차단해 주시고 특히 가전제품만의 그 전원이라도 좀 차단해 주시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안전한 그 대피 장소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재난방송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폭우로 신림동에 이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하 반지하 같은 곳에 이제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 뭐 쓰레기나 뭐나 이런 걸로다가 평상시에 우수 배관이나 이런 게 좀 막혀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 저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지자체도 그렇고 주변 그 주민들도 그렇고 좀 밤에 특히 심야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방법밖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차 싶다 보면 이게 뭐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나오면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문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뭐 가재도구 아깝겠지만 빨리 대피하는 게 전기불 전원 차단하고 가스 들어오고 있으면 차단하고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로운 의회 출범을 맞아 구의회 의장단을 한 명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계획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나는 지방의원이다. 손성혜 기자가 이동식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동식 은평구 의원은 후보 시절에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간을 지역에 만들고 싶다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당선 이후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8대 은평구에는 초선 의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의욕이 넘쳤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소통의 부재로 불러일으킨 오해와 반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9대 운영위원회에서는 8대 의원분들을 교훈 삼아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 간의 소통을 제1순위로 생각하여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이제 책임과 권한이 많이 커졌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직무 교육, 민간 위탁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 있을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이제 예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집행부의 활동을 면밀하게 견제할 수 있게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하구 현안 같은 경우는 신사 1동과 역촌동이 있는데요. 신사 1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그 박주민 의원이나 우리 지금 현재 김무경 천장님이나 다 같이 쓰고 있는 이제 신사 고양선 신사 고개역. 신사 고개역을 이제 만약에 신설을 했을 경우 주위에 이제 상권이라든지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그런 쟁점이 있고요. 역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녹본천 이제 뭐 복원 사업인데요. 복원을 함으로써 방금 말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뭐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지금 제일 큰 수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약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에 전남 이제 광주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체중증 장애인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한번 겨냥을 해봐가지고 그쪽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이제 뭐 어려운 점이나 힘든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런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어머님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거는 뭐 중장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뭐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라든지 아이들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꼭 은평구에다가 만들어야 되지만은 중장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은평구민분들께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서 이제 많이 또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충족할 수 있고 많이 귀 기울일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우리 은평구회가 은평 구민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만큼 탄탄하게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갈산근린공원 무장의 숲길 3단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부터 유아 숲 체험장까지 490m 구간인데요. 양천구는 지난 2020년 향림사부터 서울모터스 상부까지 470m에 이르는 1구간과 서울모터스 상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까지 260m 길이의 2구간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무장의 숲길 3구간 공사를 마쳤습니다. 구는 향후 유아 숲 체험장에서 향림사 구간에 대해 기존 경사로를 활용하거나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로를 추가하고 진입로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